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세계지리 해설 강의의 민병헌입니다. 자, 오늘 시험 어떻게 보고 오셨나요? 이게 4월 중순에 있는 시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3월 달에 긴장이 약간 누그러질 때쯤에 약간 풀릴 그 언저리 때 치는 시험이 바로 이 4월 학평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3월 학평은 너무 긴장되는 마음으로 내가 겨울방학 때 공부했던 것들이 3학년에 와서 잘 통할까? 긴장되는 마음으로 봤을 텐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좌절을 맛보셨을 이런 그 케이스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4월이 되게 되면요. 아무래도 3월에 내가 못했던 것들을 좀 더 만회해야지 이런 어떤 굳은 결심으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이었을 겁니다. 특히나 이게 중간고사 앞에 걸려있는 시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내신도 챙겨야 되는데 이 학력평가까지 보느라고 여러분들 2중 3중으로 더 고생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고생 굉장히 많으셨고 이번 시험 솔직히 어땠나요? 네, 선생님 진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쉽다 쉽다 참 쉽다. 네, 너무 쉬웠던 난이도를 가지고 있었던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제 반의 아이들이 이렇게 시험을 다 치고 나서 선생님 저 세계지리 50점 맞았어요 이런 학생들 좀 여러 명 봤거든요. 아, 문제가 쉬웠구나. 선생님도 풀어보니까 사실 너무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자료가 복잡하게 꼬여 있거나 이런 문제가 없어서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한 만큼 챙겨갈 수 있었던 이런 시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총평 시간이니까 이 시험이 어떻게 출제됐는지 그 출제 경향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빈출 주제 위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주 새로운 출제 경향을 가진 신유형의 문제 이런 것들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그 다음에 수능과 비교해서 상당히 쉬운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수능에서는요 지시문도 이렇게 빡빡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1, 2, 3, 4, 5번 이런 선택지도 굉장히 빡빡하고 아니면 자료가 일단 너무 복잡하고 이래가지고 막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이래야 됩니다. 근데 쌤들 이렇게 감독을 하다 보니까요. 학생들이 한 15분, 20분 이 정도 되니까 다 엎어져서 다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만큼 어느 정도 쉬웠던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틀렸다면 어려워서가 아니라 준비가 덜 된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뒤에까지 완전히 다 준비가 되지 않아서 전 몇 개 틀렸어요. 이런 학생들 괜찮습니다. 뒤에 가서 공부해서 채워 넣으면 되니까요. 자, 자료 제시가 수능 출제 경향에 비해서 상당히 쉽게 나왔습니다. ABC가 너무 쉽게 풀려요. 그렇죠? 가나다가 너무 쉽게 풀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전반적으로 굉장히 쉬웠던 편이고 작년 4월에도 좀 비슷한 출제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등급 컷 같은 경우는요, 이 정도 나오면 사실 거의 50점이 나와줘야 되는데 학생들이 좀 준비가 안 된 학생들도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50점이거나 아니면 하나 틀리는 그 정도 수준에서 1등급이 갈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시험들과는 달리 단원 간의 통합 문제 출제 경향이 뚜렷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근래 들어서 학력평가 그리고 모의평가 해설을 해드렸을 때 단원 간의 출제 경향이 뚜렷하다 이걸 굉장히 많이 얘기해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선생님이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출제 경향이 뚜렷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선생님이 그래도 쉬운 문제라도 그나마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그나마를 붙여가지고 한 두 개 찝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어려운 문제 없음.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거의 근래 몇 년 동안에 선생님이 진짜 모든 이 모의고사 이런 것들 다 해설해 드렸잖아요. 그중에 거의 역대급으로 쉽게 출제된 이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래도 공부해온 만큼 어느 정도 알면 맞출 수 있는 이런 출제 경향이었었기 때문에 자신감을 쌓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민쌤과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내가 틀렸다면 민쌤과 함께 또 수능 개념 수능 특강에서 차근차근 잘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단원별로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이렇게 보여드리는 내용 중에서 사실 거의 이거에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잘 받으시면요. 이 단원에서 무조건 출제되는구나. 요거를 잘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요즘에 들어서는요. 이 세계화와 지역화가 거의 꼭 나오는 단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예전의 교육과정에서는요. 이거 거의 시험 문제 안 다뤄지는 단원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한 해 선배부터 새로운 교육과정이 시작됐거든요. 그때부터 꾸준히 계속 나오는 주제가 되었다라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지리정보와 공간인식에서는 고지도죠. 고지도 거의 꼭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거의 뭐 95% 이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세계화와 지역화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지리 정보 내용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와 지리 정보 요게 합쳐져서 한 문제가 꾸려지게 되는 경향이 있다. 요걸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거는 안 나옵니다. 네,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여기서 나왔던 적이 없어요. 네, 그냥 이렇게 좀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꼽사리로 끼어 있는 그러한 부수적인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여기서는 이제 기후 원리가 주로 다뤄지게 되는데 그런 문제 간간히 나온 적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해당되지 않았고 열대 기후 한 문제 나왔죠. 온대 기후 한 문제 나왔죠.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이건 너무 네, 당연히. 그다음 여기에서 이제 조금 변화가 있어요. 바리에이션이 좀 있는데, 자, 건조 기후가 나올 수 있고 냉한대 기후가 나올 수가 있고 건조 지형이 나올 수가 있고 빙하 및 주빙하 지형이 나올 수가 있고 여기선 사실 4가지의 문제 나올 수 있는 주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2개 정도는 출제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건조 기후, 냉한대 기후, 거기다가 건조 지형, 빙하 및 주빙하 지형 이런 것들 다 나올 수 있는 거리들이니까 잘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중단원 하나에 2개씩 걸려있는 그런 내용이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워낙 주제가 다양해서 그래요. 그다음 대지형 무조건 꼭 나오죠. 이것도 당연. 그 다음에 여기에 생각보다 여러 지형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화산 지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카르스트 지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안 지형이 있고요. 그럼 여기서도 다뤄질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2문제 요거 나왔습니다. 어쨌든 카르스트와 해안지형 단독으로도 자주 나오는 중요한 주제이죠. 그 다음 여기에서는요 무조건 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당연. 네, 당연. 그래서 종교 한 문제, 인구 한 문제, 도시 한 문제, 식량 자원 하나, 그 다음에 에너지 자원 하나. 반드시 모든 문제에서 꼭꼭꼭꼭 나오는 이런 주제들입니다. 그 다음 자, 여기 이제 지역 단어를 한번 볼게요. 자, 몬순 아시아에서는요,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네요. 일단 자연환경과 관련된 생활 모습, 여기 1번에서 나왔고요. 1번 문제 받자마자, 뭐지? 딱, 끝. 이런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 5초 컷 정도가 되는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 상당히 쉬웠고, 그 다음 여기서는 자원분포 및 뭐 산업구조 이런 쪽에서는 나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민족과 그 다음에 인종, 종교적인 차이로 인한 갈등 지역. 사실 근데 그것도 보통 이렇게 지도에다가 여러 지역 표시해놓고 하나하나 물어보는 이런 내용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글 하나 제시해주고 이거에 해당하는 지역 고르는 거기 때문에 좀 상당히 쉬웠던, 네, 아주 쉬웠던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에서는요, 요 자연환경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었어요. 뭐, 그,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어떤 기후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런 데서 뭐 하는지, 그거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죠. 그 다음, 여기에서는 안 나왔는데, 사실 요 부분이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빠져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에서는요, 원래 이것도 자주 나오는 편이고, 이것도 자주 나오는 편인데 여기서는 요거 하나만 나왔습니다. 보통은 2개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는요. 이쪽에서는 이제 뭐 요즘에 종주 도시와 관련된 이런 내용도 많이 나오고 아니면 라틴 아메리카에서 국가별로 다양한 인종, 민족, 분포 그런 것들도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다뤄지지 않았고 자, 이 지역의 지역 분쟁과 관련된 내용 여기서 다루어졌는데 이것도 역시나 매우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쉽게 출제되다 보니까 사실 문제가 어려울 게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와서는 환경 문제 무조건 출제되는 거죠. 이것도 당연. 네. 그리고 이제 이 2개에서는요, 사실 별로 출제되지 않았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한 문제 아니면 2문제. 그 다음에 이런 환경 문제 하나. 그리고 가운데 있는 우리 인문지리 단원 있죠. 거기서 하나하나씩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기후 지형 중에서도 거의 한 문제, 2문제씩 다 들어가 있고, 세계화 지역화, 그 다음에 고지도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 요 경향 잘 받으시면 나중에 기출 문제를 풀거나 내용을 복습할 때 조금 더 집중해서 여러분들 잘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출제 경향 속에서 출제되었던 아주 쉬운 문제 4월 학력평가. 자, 1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 선생님이 친절하게 해설해 드리는 건요. 요 다음에 있는 해설편에서 해드립니다. 여기서는 총평이었고요. 그럼 선생님은 해설편에서 1번부터 20번 해설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해설편에서 만날게요. 안녕.